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3팩토리얼 8컴비네이션 6 3팩토리얼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거 있고 현재 8컴비네이션 6 이 부분들은 8컴비네이션 2 이렇게 좀 바꿔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에다가 요거 이제 8 곱하기 7인데 또 2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4가 돼서 6 더하기 4, 7, 28 해서 계산해 가는 거죠. 34에서 나오는 거. 팩토리얼 계산, 조합 계산.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순열 조합에 계산하는 방법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선 4개, 평행선 5개가 좀 만납니다.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 개수 이렇게 부르는데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두 개 만나서 이게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사용할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사용할 2개를 각각 그렇게 고르는 가지수가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2, 3은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0가지입니다라고 답을 주게 하면 되겠죠. 5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평행선 두 개 이렇게 만나서 하나의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라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 가야 되겠습니다. X 집합 주어져 있고 Y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의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면 정역에 있는 원소를 좀 대입했을 때 이쪽에 공역에 있는 원소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죠. 기억은 뭐 항상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2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답이 되겠고요. 니은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부터 대입하면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쪽에 0하고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런 거 좀 안 되겠고 대입하게 되면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또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됩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하고 2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라고 해서 주어진 두 개의 집합에서 정역, 그 다음에 공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x에서 y의 함수를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역함수 대입한 결과를 좀 주어졌죠. 이때 이제 f 역함수의 이 대입한 결과 3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함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2가 나옵니다. 라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결과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죠. f3 이렇게 구하게 되면 3a-1 되는데 이 결과가 2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가볍게 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x가 정의역인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함수가 좀 같다라고 되는데요. 그러면 x를 좀 대입했을 때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하고 부분하고 x 마이너스 결과가 같아지면 되죠. 그러면 x 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요? 오 마이너스 와우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에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x값이 이제 1하고 3 나오는데요.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x집합은 요거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죠. x가 이렇게 이제 1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3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1, 3 이런 형태로 해서 집합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 중에서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경우 빼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x집합은 몇 개다? 3개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일단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같아야 두 집합이 같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당하는 이제 원수를 좀 찾고요. 이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를 좀 이용해서 x집합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무리 함수라는 것은 루트 ax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x b만큼이니까 빼기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y축으로 c만큼 해서 이제 나온 결과죠. 이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처리되면 a 값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ab에 해당하는 거니까 2b 되는데 이 값이 이제 4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이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C값은 뭐 3 이렇게 처리해가는 뭐 가볍게 접근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최종 결과는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뭐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표현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두 번만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점근선 조사해야 되겠고 어느 사분면에 그려야 되냐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5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야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가 3이 되겠죠. 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으니까 2, 4, 4분면 형태에다가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음수준으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마이너스 2, 여기는 3,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은 마이너스 1, 3입니까? 유리함수 그래프가 가장 기본 분모 0 만드는 부분, 나눌 때 몫이 생기는 부분 맞습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고요. 4, 4분면 지납니까? 물어봤는데 여기 4, 4분면 지나는 거죠. 맞습니다라고 또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x분의 5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남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 5라는 부분 미리 구해놨죠.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일치할 수 있다. 당연히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정답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는 모두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이냐 2, 4, 4분면이냐 이런 걸 판단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뭐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해 두면 되겠습니다. 4개의 문자 A, B, C들을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사전식으로 쭉 배열하겠습니다. 이때 다음 단어는 몇 번째 옵니까? 물어봤는데 A라는 단어들이 전부 다 지나야 되겠죠. 그럼 세 문자를 나열하겠고 B라는 단어도 역시 다 나열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C로 시작하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12개의 단어가 좀 지나가는 거죠. 그럼 CA로 제일 먼저 이런 단어들이 지나가야 되겠고 그럼 이제 두 개가 좀 나오겠죠. E 팩토리얼 두 개의 단어 이제 현재 14개의 단어가 좀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CB로 시작하겠고 그러면 AT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CB 그러면 DA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어서 이제 또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나열이니까 뭐 순차적으로 어떤 단어가 오는지 좀 생각해보면 되겠고 이때 이제 뭐 이렇게 팩토리얼 이용해서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순열의 좀 가장 대표적인 예다라고 있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두 개의 함수 fx, gx의 대응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h라는 부분들을 또 주어져서 h라는 부분 좀 모르는 거군요. 이때는 열심히 좀 해봐야 되죠. 이렇게 GH1 해주면 이제 F1 이렇게 이제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F1은 결과가 2가 돼 있고요. 2가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G가 이제 2가 좀 나오려면 이제 4를 좀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 거죠. 4가 이렇게. 그러니까 H1이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4가 되어 있어서 그 4를 좀 G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2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2를 좀 대입해주면 F2가 되겠고 F2는 결과가 3이죠. 3 되겠고 G는 3이 되려면 3을 좀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H2는 3이다라는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을 좀 대입해주면 F3 3은 4가 또 대응되고요. 4가 나오려면 1이 돼야 되겠죠. 결과 그러니까 H3은 또 1이다 이런 결과 그만해도 되나요? G3을 물어봤죠. G3은 3이 되는 거겠고, 그러면 H3은 얼마인가요? 1이 되죠.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저 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F4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F4는 또 1이 되겠고, 1이 나오려면 2가 돼야 되니까 H4는 또 2입니다. 이렇게 또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대입을 해서 이제 일일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H라는 대응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좀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자체는 G, H, 그 다음에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G의 역함수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응해주면 H라는 것은 앞쪽에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매우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도 가능한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지금 역함수 부분들이 아무래도 합성함수 역함수 부분들 처리하는 거는 이렇게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앞쪽에서 먼저 설명드린 내용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학습하고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역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 유리함수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1,3을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1은 3이다 되겠고 F 역함수 1도 3이다 이런 얘기인데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F3은 1이다 라는 관계로 좀 바꿔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관계식이 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되겠죠. A 플러스 1 1을 대입했으니까 B 플러스 1 결과는 3 이렇게 처리해서 B 플러스 1은 3A 플러스 3 이렇게 관계식, B는 3A 플러스 2까지 만들까요?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A 플러스 3분의 3B 플러스 1 결과는 1 돼 있으니까 3B 플러스 1은 A 플러스 3 이렇게 또 관계식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B는 A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는가요?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뭐 대입하면 되겠네요. B에다가 3배의 3A 플러스 2 이렇게 좀 대입해 준 결과는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9A에다가 8A 그 다음에 6에다가 6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나요?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답을 하게 되면은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2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 값, B 값 좀 두 개 좀 더하라고 했는데요. 더하게 해주면 결과는 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 원래 함수고 역함수고 다 지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관계식 만들어 놨을 때 특히 이제 역함수를 이렇게 원래 함수로 바꿔서 그럼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겠죠. 이 두 개의 관계식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연에 초대받은 남자 2명, 여자 5명이 공연장에 각자 가기로 했습니다. 7명이 열심히 공연장에 가는 거죠. 공연장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 순서가 쭉 한 명씩 간다는 얘기죠. 처음 또는 마지막에 여자가 도착한다. 처음 또는 마지막 불편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또 빼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체는 7명이 쭉 나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처리하면 되겠고요. 반대 부분들은 처음 끝 마지막에 여자가 도착하는 거에 반대인데 남자가 오면 되죠. 남자가 오는 가지수 2명이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명의 여자가 이제 가운데가 쭉 나열되면 되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빼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이 공통에다가 7 곱하기 6이니까 7 곱하기 6 쓰지 말고 42를 쓰면 되겠고요. 4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40 곱하기 5 팩토리얼이 120이 되는가요?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480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니까 4800이 되겠군요. 480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사 항목이 좀 많아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반대되는 경우를 좀 생각해서 풀었다. 이런 거 조금 이제 신경 쓰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fx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고 원점을 지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점근선 x가 p 이렇게 되는데 점근선 x 값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q 되는데 점근선 y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x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식인데요. 또 이제 원점 지난다고 했죠. 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이제 2분의 k 플러스 1은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또 마이너스에서 k 값까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는 또 이거 역함수 관계를 또 이용하면 되죠. f-3은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k 값이 마이너스 1에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또 3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역시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을 통해서 미지수들을 좀 해결하겠고 이렇게 특정한 좌표 가르쳐주는 부분 대입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역함수 관련한 부분들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들이 이제 각각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들 철저하게 학습 잘해서 효율적인 풀이하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 영역 ABCD 4개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여러 번 사용해도 좋고 대신 접한 영역은 좀 다른 색 칠해가는 방법, 전형적인 색칠하는 방법이죠. 면에 대해서 색칠하기 할 때는 가장 많은 곳에 접하는 면 이런 걸 빨리 잘 찾아야 되죠. 이건 여기로 이제 제일 먼저 칠하기 이런 것이 뭐
좀 풀어가는 좀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C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면에 접하고 있겠죠. 이곳에 제일 먼저 색을 또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순서적으로 쭉 칠해가면 되겠죠. D부터 칠하게 되면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렇게 칠을 좀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때 이제 A를 칠할 때는 이제 D하고 B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칠한 색을 D에 썼던 색을 또 다시 칠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24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2, 24 맞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4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가장 많은 곳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원리를 좀 잘 적용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fx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을 중심으로 2개 좀 나눠져 있군요. 역함수, 어이구, 이건 이제 각각도 역함수들이라고요. 둘러싸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게 역함수까지 구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게 이제 y 이퀄 x 대칭이니까요. y 이퀄 x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생각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는 이퀄 x 쭉 이렇게 그려놓고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0보다 작을 때는 y 절편 이 부분에다 기울기 3짜리니까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3x 플러스 2하고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니까 2x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접힌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3분의 2x 플러스 2하고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1 x는 2 이렇게 되니까 여기 좀 만나는 좌표가 이제 6,6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우리는 여기 이제 0,2 표시하고요. 반대편 쪽은 뭐 그리지 않고 이렇게 좀 원래 이쪽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좀 2배를 해주면 되겠죠. y 이퀄 x 대칭 구조가 있는 거니까 y 이퀄 x 이렇게 대칭 구조니까 그렇다면 이제 높이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x 마이너스 y는 0하고 0,2하고 루트 2분의 0하고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절대값이니까 2가 돼서 이제 루트 2 되겠죠. 높이가 또 루트 2에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배 해주는 거 잊지 말고 2분의 1 입변 길이는 요거에 대해 있으니까 7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약분해주면 되, 2에서 이제 2분의 약분해주면 되겠죠. 결과는 좀 1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역함수하고 관계는 y는 이퀄 x 대칭이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요게 좀 핵심이니까요. 이런 항목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집합은 1, 2, 3, 4, 5, 6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관계 예로 되어 있는데 뭐 fx는 결국 항상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는 상수함수니까 항상 뭐 특정한 숫자 이렇게 되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a 플러스 hx가 13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니까 hx라는 것은 1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니까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런 함수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h6 돼 있는데 똑같은 숫자는 안 나오는 거죠. 빼기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일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제일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3에서 6을 빼니까 7-a 되는데 이런 부분 좀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a 값이 6 이런 6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hx는 6을 가서 빼니까 7-x라는 이런 함수라고 좀 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뭘 풀어야 겠네요. G4, GX는 항상 상수함수에서 지금 6이라고 결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6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H는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5 이렇게 나와서 풀어가는 내용. 그러면 11입니다라고 답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항등함수가 뭔지, 상수함수가 뭔지 이렇게 이미 좀 독특한 그런 대응 관계에 있어서 대응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정의랄까요?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실수 없이 좀 잘 대처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두 정수 AB라고 되네. 정수 AB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는 뭐 1대1 대응이다. 이런 형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좀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축까지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좀 표시해줬을 때 주어진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 0일 때 좀 4를 주라는데 지금 0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중요하죠. 마이너스 3 됐을 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점점 내려오는 거로 그려야 되겠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음수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 4를 중심으로 이렇게 4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가는 내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기는 점수를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A 값이 1보다 좀 커서 최고차의 양인 이런 그래프 그래서 여기 좀 잘라져서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큰 부분 그려야 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음수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 직선을 쭉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1대1 대응이 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A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좀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건 하나 좀 됐고요. 여기저기 이제 마이너스 3대 있는데 중요한 것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값이 좀 서로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에 A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9A 마이너스 5 이렇게 5 나온 부분들이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니까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 6이 되는가요? 6 플러스 B 한 부분들이랑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플러스 B의 최소값 이렇게 물어봤는데 A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B 값 A는 그대로 있고 B 값은 그럼 이제 9A 마이너스 11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이제 10A 마이너스 11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최소가 되느냐? 대신 이제 A 값이 1보다 크다 됐으니까 A 값이 2가 됐을 때 최소가 되겠죠?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럼 20에서 11을 좀 이렇게 빼는 건가요? 이렇게 쳐야 되니까 9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뭐 정수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실수 전체 집합으로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이런 부분 1대1 대응의 좀 뜻을 좀 파악해 가야 주어진 그래프들 뭐 이렇게 A 값의 범위 이런 부분도 구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걸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숙소에 4명의 여행객 A, B, C, D가 각자 다른 객실에 투숙하려고 합니다. 2층과 3층에 각각 4개씩 있고 A, B는 같은 층에 써야 되나요? 그러면은 A, B가 A, B를 먼저 좀 조건이니까 먼저 투숙시키면 되죠. 2층일 수도 있고 3층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하면 되겠고 한 층이 정해졌을 때 방이 4개씩 있는 거죠. 그럼 뭐 이들이 들어가는 거 4 곱하기 3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이 6개의 방이 남아있죠. 그럼 나머지 두 사람 CD 분이 갈 수 있는 건 6가지, 5가지 이렇게 방을 좀 선택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4에다가 여기가 3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면 72에 72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군요. 이렇게 이제 문제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거죠. 층을 선택하고 투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CD를 좀 다시 방에 배정하고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가는 거죠. 조건들을 해가면서 절차 밟아가는 연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흰 공, 검은 공,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4개, 2개, 2개, 한 개. 색깔 좀 많네요. 이렇게 좀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습니다. 6개의 공을 꺼내는데 색깔이 좀 세 종류가 돼야 되네요. 세 종류 색깔에서 요거 합쳐서 6개를 좀 꺼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뭐 공 개수 이런 부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처리해야겠군요. 4가 들어가게 되면 1 더하기 1 해서 이제 6을 만들 수 있고 이제 구성이죠. 구성을 좀 이렇게 먼저 좀 살펴서 그다음에 가지수를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4개짜리 공에서 3을 끄집으면 2개, 1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2개, 2개, 2개. 구성이 이렇게 되는 방법밖에 없나요? 자, 그렇다면 뭐 4개는 이쪽에 이제 흰 공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하나하나 되는 부분 이제 이렇게 4개의 다른 색이 있는데 이 다른 색 중에서 이제 2가지 색을 선택해서 여기 하나하나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6가지 처리가 되겠고 3개 끄집어내는 것도 역시 이건 뭐 흰공으로 정해져 있죠. 이건 흰공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끝. 나머지 이제 2가지 부분들은 이제 검은 공이나 파란 공이라서 또 2가지 선택해 주면 되겠고 요걸 좀 끝났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요거 나머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3가지 색깔이 남았죠. 이렇게 또 6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둘둘 할 때는 이미 색 정해져 있습니다. 흰 공, 검은 공, 파란 공. 나머지 뭐 빨강, 노란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가질수를 구해가는 내용. 전체적으로는 13종류가 있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예, 구성을 좀 살피고 그 구성을 만족해주는 이제 순서상들을 좀 구해가고 이렇게 문제 주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풀이하는 이제 절차들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이제 뭐 가지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성 살피고 그 구성에 맞는 경위수 구하고 이렇게 이게 좀 논리적인 절차를 어떻게 좀 처리해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부터 풀이를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함수 물어봤네요. 주어진 그래프가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2, 4분면을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 평행이동해서 좀 그려가는 거죠. 이런 그래프인데 일단은 k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럼 이제 k보다 크거나 같다. 정역이 k보다 크다. 일단은 요 정역은 좀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구해야 되겠죠. x 마이너스 k는 이퀄 루트 12 마이너스 4y 이렇게 x의 문자 좀 바꿔놓고요. 제곱해서 12-4y는 그럼 이제 x-k의 제곱 되겠고 이항시켜주고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누기 들어가겠고 이항시켰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4로 나누니까 또 3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는 항상 2, 4분면을 지납니까? 뭐 평행이동해서 지금 이렇게 뭐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쪽에 그다음에 k만큼 아래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2, 4분면을 반드시 지나겠죠. 맞습니다라고 당연히 답해야 될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그래프와 주어진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존재합니까? 물어봤는데 요거에 루트 마이너스 4x니까 평행이동한 거죠. 우리 주어진 그래프를 좀 평행이동한 그래프인데 아이고 똑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만나겠습니까? 이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뭐 기억 니은 두 개가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런 그래프를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똑같이 이렇게 가서 그려주는데 만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특히 이제 뭐 k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로는 3만큼 이동한 다음에 y쪽으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평행이동한 거니까 만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평행이동의 의미 이런 것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역이 k보다 큰 모든 실수고 공역은 2보다 큰 모든 또 실수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2차 함수 되어 있는데요. 함수식은 좀 잘 생각해 보니까 x-k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뭐 2차 함수 그래프인데 k만큼 되어 있고 2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2차 함수 그리는 거잖아요. k에다가 2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정역하고 공역 부분들이 뭐 깔끔하게 다 문제랑 다 맞춰서 좀 처리가 되는 거죠. 역함수를 또 gx라고 좀 하겠습니다. 근데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죠. 언제 교점 개수가 하나가 될까요? 언제 교점 개수가 두 개가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하하. 그러면은 역함수하고 교점 개수니까 우리는 이제 y는 꼴 x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좀 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철저하게 이게 y 값이 항상 2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2가 될 텐데 요걸 좀 이용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한 점 만나려면요. 이게 좀 k 값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꼭 시점 이제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이 참수를 쭉 그려가다 이렇게 접하게 그려갈 수가 있겠죠. 요때 이제 k 값이 되게 되면 k 값을 그리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겠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왼쪽에 가게 되면 이제 아예 만나는 점이 없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오른쪽 오면 이제 두 점 되다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제 2,2가 돼서 즉 k 값이 2가 됐을 때 두 점 이렇게 되겠고 그거보다 좀 더 멀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한 점이 될 때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이제 접할 때를 풀어달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점이 될 때 k의 최대값은 2네요. 오, 그럼 b 값은 2네요. b 값은 2. 그래프 모양에서 이미 끝났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접할 때 부분들만 우리가 철저하게 잘 풀어주면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하고 x하고의 관계 x제곱은 이 항에서 정리하게 되게 되면 2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이꼴 이렇게 처리되겠고 판별식을 좀 논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는 0 풀어가는데 4k제곱이 좀 소거되는 거니까요. 4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k값이 4분의 7입니다라고 k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둘을 좀 더하게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4분의 7하고 2를 좀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분의 8에 15가 되겠습니다. 4분의 15였는데 또 피크를 또 더하네요. 그럼 19를 이렇게 답해가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역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 관계는 이제 y는 꼴 x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겠고요. 그다음 이제 평행 이동에서 그래프 모양이 어느 때 한 점 만나고 두 점 만나는지 요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맞춰서 풀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특히 이제 평행 이동에서 그래프를 그려갈 때 언제 이제 한 점 만나고 두 점 만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점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유리함수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겠군요.
그래프의 한 점 P에 대해서 AP를 지나는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다른 한 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하고 평행한선을 그어서 사각형 만들고 사각형의 둘레 길이, 그 다음 넓이 조사해가는 내용. 둘의 또 합의 최소값을 또 이렇게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결과를 구하고 이게 이제 뭐 대평의 특징이죠. 순서에 상관없이 보게도 좀 찾아가면서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이의 핵심은요, 이게 지금 A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주어진 식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에서만 하면 되겠죠. 평행이동에서 가장 기본형인 x분의 3 이런 그래프에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뭐 이쁘게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좌표를 잡아서 직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좌표를 이제 우리가 뭐 x, 그냥 x분의 3 곱하기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길이 하나 구해서 4배 해주면 되죠. 4배 x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요 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요 길이가 이게 4배씩 되는 거니까 둘레의 길이 좀 살펴갈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역수 형태니까 결국 이제 산술기업 평균에서 이제 x하고 x분의 3이 좀 같아지는 그런 모양이니까 결국은 그림을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도 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같아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이제 루트 3, 루트 3이라는 사실들을 뭐 금방 좀 알아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2루트 3에다가 이제 8루트 3이 되겠죠. 둘레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8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뭐, 그 다음에 또 뭘 구해가죠? 넓이를 또 구해가는 거예요. 넓이를 또 구해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를 좀 곱하기 해가는 이런 개념이라서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한 변 길이가 2루트 3, 2루트 3, 높이도 이제 2루트 3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곱하기 해주게 되면은 12m라고 해서 넓이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12 플러스 8 루트 3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이때 앞에 있는 계수 PQ를 또 곱하기 해줘야 되니까 그럼 96이 되는가요? PQ를 좀 곱하기 해주면 96이 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6하고 9를 찾으면 되겠죠. 96개 2번과 5번을 좀 체킹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A점에서 풀이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형으로 평행이동에서 기본형으로 해서 바꿔서 풀었죠.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해가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좀 중심에서 전반적인 다른 풀이들을 좀 그 다음 과정들을 좀 생각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9곳의 주차 장소와 6곳의 텐트 장소가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4사람이 이웃하지 않도록 주차하고 이웃하지 않도록 주차 장소의 순서대로 설치를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찾아가는 거죠. 이웃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먼저 놔야 되니까요. 빈 공간이 그러면 9곳인데 4대를 대는 거니까 5곳이 남겠죠. 그럼 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으니까 6개에서 4개를 좀 찾아서 주차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3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의 주차하는 방법이 있겠죠. 되겠습니까? 주차를 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차 순서대로 또 텐트를 쳐야 되니까 그럼 텐트는 몇 군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6군데 중에서 4군데 똑같은데요. 그럼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 끝이 아니라 원래 사람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냥 장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알 그러면 4 곱하기 6 뭐 이런 형태에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곱하기 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60 이렇게 처리됐고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30에 곱하기죠. 그러면은 90이 되는가요? 9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69, 54 해서 540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찾나요? 5400 이렇게 처리니까 2번, 3번, 5번 이렇게 답을 좀 체킹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은 먼저 빈 공간 먼저 나열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틈에 찾아 들어가는 부분들 여기 아이디어. 그 다음에는 뭐 세울 곳 선택하는 텐트 칠 곳 선택. 그 다음에는 사람 배치 장소가 정해져 있으면 그곳은 이제 사람 이제 순서대로 ABCD를 나열하는 가지수 이렇게 절차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 y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3, 4 이렇게 더 커져야 되겠네요. 3, 4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5개의 숫자에서 2개의 숫자를 고르면 되죠. 큰 숫자를 이제 4에 대응시키고 작은 숫자를 좀 3에 좀 대응시켜 가면 되겠습니다. 와, 1, 2, 4 이제 F1하고 F2, F5 근데 더하기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짝짝 이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짝 하나에다가 홀홀 이런 방법이 있겠군요. 근데 짝수는 2하고 4가 돼 있으니까요. 짝수 되는 방법은 이게 10 곱하기 2잖아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8이 되겠죠. 8 이렇게 쳐주면 되겠고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주면 되겠고 홀수 되는 방법은 홀수 2개 짝수 하나인데 이건 짝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3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짝수를 뭐 하나 좀 정해주고 짝수 되는 가지수는 2가지 짝수 끝나고 홀수는 3가지니까 또 3 곱하기 3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끝나. 끝이 아니네요. 또 6도 있네요. 6이 또 대응되는 가지수 또 5도 곱했네요. 이건 F6도 있네요. 와, 이렇게 골고루 좀 신경 써가지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해주면 얼마가요? 그러면 6, 9, 54인가요? 54에다가 8 이렇게 처리되니까 62에다가 되죠? 그럼 10 곱하기 또 5도 있었죠. 5 곱하기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 20에다가 5, 6, 30, 30일 되나요? 그럼 3100 이렇게 처리되나요? 해서 가질수로 구해가는 내용. 답을 그러면 3, 1, 0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럼 1, 3, 5에다가 좀 체킹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 대응 역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 4 이건 이제 조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선택만 해주면 되는 내용. 이런 경우도 이렇게 짝수, 그는 홀짝짝, 홀홀짝 이렇게 좀 돼 있으니까 각각 가질수 구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6은 좀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응해 가는 과정.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좀 체계를 밟아서 풀어가느냐 이런 내용을 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역함수의 합성함수로 되어 있네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요 함수라는 것은 gf 전체 역함수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합성함수를 구한다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fx 이런 부분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g에다가 이렇게 2x 플러스 3 fx를 좀 대입해가는 거죠.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가는 내용.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해서 나오는데 y는 이렇게 처리해서 요거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x하고 y 문자를 좀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 마이너스 2y 그냥 이항시켜서 2y 처리할까요? 2y는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되겠고 y는 이렇게 처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f 역함수의 g 역함수 x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각각 역함수를 구해서 합성함수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 해서 전체 역함수 대신 이제 순서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바뀌어가는 이 과정 이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5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표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는 8 이하의 잔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부분집합 AB를 선택하는 방법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합집합은 x집합은 거의 전체 집합되는 거죠. 원소 개수 7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7개, 4개 빼기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가요? 3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3개가 되게 되면 4개, 1개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런 형태로 좀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교집합이 관심이 많으니까 8개 중에서 3개를 좀 뽑아서 교집합 부분들을 배치하고 나머지 5개 중에서 1개를 골라서 B집합에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교집합, B집합 나머지 원소를 이제 A에 배치하면 되겠죠. 8 곱하기 7 나누기 됐으니까 6은 안 하면 되겠는데 5 이렇게 좀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 8, 40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4, 7이 28에다가 이렇게 해서 280입니다라고 들어가는 내용. 주어진 부분들의 상황이죠. 원소의 개수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합집합이 또 전체 집합되가는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황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다 이렇게 원소를 좀 선택해서 배치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25번 제가 좀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이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